맨날 이렇게 그만 보고 이렇게 치지 말고, 그리고 그립 돌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스윙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손목을 제대로 정확한 원리를 알고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스윙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마용 TV.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밖에 눈도 많이 오고요. 이 감기 기운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야외 촬영은 자제를 하고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 저희 집에 놀러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 강한 스윙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강한 스윙을 만들어내는 스윙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이런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이런 슬로우 동작들도 많이 보고 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는 이런 선수들 스윙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스윙이 좋은 스윙이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겠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스윙을 만들어내는 원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 이야기하면서 공유를 할까 하는데, 그러면 좋은 스윙은 뭐가 좋은 스윙일까요? 우리가 배드민턴 치는 데 있어서 이 스윙이 제각기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들마다 다르고 선수들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공통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하는 스윙 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스윙을 하지 못하면 강한 타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회내 운동이라는 이런 운동 원리에 의해서 스윙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회내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회내 운동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회내, 회외, 그리고 뭐 내전, 외전. 여러분들 내전 스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내전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런 스윙에 붙여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굴곡 신전해서 이런 용어들이 다 우리가 어떤 신체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이런 용어들이 뭐 의학적이나 아니면 뭐 신체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 쪽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용어를 사용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 회내 운동이라는 거잖아요. 회내 운동. 그럼 이 회내 운동이 왜 배드민턴에서 필요한 운동이냐, 이거를 제가 이야기 드릴까 하는데, 우선 회내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손바닥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 보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뒤로 돌릴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앞, 뒤, 앞, 뒤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회내라는 거는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운동을 회내 운동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손등이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반대로 열리는 이 운동을 회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회내 운동이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되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라켓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스윙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집안이라서 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잠깐 내려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윙을 배우게 되잖아요. 스윙을 배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스턴 그립을 잡고 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턴 그립 아시죠? 요렇게 요렇게 돌리는 거 뭐예요? 이거 웨스턴 그립이죠. 웨스턴 그립.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이 이스턴 그립을 잡고 요런 이 오버핸드 백스윙 동작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준비 동작에서 이 스윙을 만들고, 지금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손목을 잘 보시면 이 회내 운동을 사용하면서 스윙이 나와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자, 잡은 상태에서 자, 내려왔죠. 자, 라켓이 이렇게 몸으로 돌면서, 자, 스윙이 팔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라켓이 이 날이 보이죠? 날이. 이렇게 날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는 라켓의 형태가 이렇게 날이 보이게 되고, 여기서 올라오면서 어떤 스윙이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손목이 열리면서, 손목이 요렇게, 손목을 보세요. 요렇게 열리면서 라켓 면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게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스윙 과정에서 회내 운동을 인지를 하셨나요? 잘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 자, 여기서 돌아가요.
돌아가는 상태에서 여기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자, 어디서 회내 운동이 나올까요? 스윙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 손목 보세요.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자,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형태가 나와요? 라켓면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타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뒤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공이 와요. 자, 준비해서 자, 우리가 이 백스윙을 만들어내죠.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라켓이 정면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회내 운동, 손목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이 회내 운동을 하면서 임팩트를 맞추게 되죠. 여러분들 방금 제가 스윙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회내 운동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 걸 느끼셨나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스윙을 하면서 손목이 나올 때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회내 운동을 통해서 스윙을 했다고 해요. 마용 TV. 이해가 안 되실까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회내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을 피면 이 손은 어디랑 연결이 되었어요? 이 팔뚝이랑 연결이 되었죠. 이런 전완근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요 속에 보면 이 오른쪽 엄지 기준으로 요골뼈라는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골뼈. 그리고 요 왼쪽으로는 이 새끼손가락 라인으로 이 척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이 뼈가 우리가 여기 관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뼈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 이 뼈가 이렇게 돌아가죠.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돌리니까 지금 이 뼈가 꼬아지듯이 척골이 이렇게 새끼손가락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 이 요골이 엄지손가락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뼈가 이렇게 뒤틀리는 동작이 나오죠. 이렇게 뒤틀리는 이런 동작을 우리가 이제 회내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 이렇게 관절이 운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하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지금 요 뼈 자체가 이렇게 면이 나오면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회내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윙을 할 때는 이런 회내 운동의 원리로 공을 친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이 회내 스윙을 강조해서 이번 시간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레슨을 해도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강한 스윙을 만들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스턴 그립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스턴 그립을 잡지 않고 이렇게 웨스턴 그립을 잡게 되면 이런 회내 운동의 원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스턴으로 잡았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손목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제대로 손목을 돌려서 이렇게 회내 운동을 했을 때 이 라켓 면이 정면을 정확하게 보게 되죠. 정면을 정확하게 보는데 이 웨스턴 그립으로 이렇게 라켓이 돌아가는 형태죠. 요거 이스턴, 요거 웨스턴,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웨스턴으로 잡은 상태에서 자, 그대로 잡았어요. 돌려서 이런 회내 운동의 원리를 해서 손목을 공을 치려고 하면 라켓 면이 어떻게 돼요? 이게 반듯하지가 않아요. 밖으로 도는 형태가 나오고 이 정타가 제대로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회내 운동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반듯하게 라켓 면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반듯하게 그냥 그대로 스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회내 운동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근육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전환이 회전하는 근육을 사용하면서 공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손목이 일자 운동으로 하는 운동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니고요. 이 손목이 돌아가면서 이 팔뚝, 이 전완근이 회전하는
이런 힘을 정확히 사용해야지 이 강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완근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 손목이 앞뒤로 운동하는 이런 운동에 의해서만 공을 치느냐. 그래서 이 그립을 어떻게 잡는 형태만으로도 우리가 회내 스윙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그립 잡는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용 TV.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회내 스윙을 이용해서 스윙의 파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바로 이 원심력을 이용한 이 회내 스윙을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백스윙이라는 거죠. 백스윙이 뭐예요? 이 공을 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라켓을 머리 뒤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이런 회내 운동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회내 운동을 해야 우리가 정말 강한 타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심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회내, 여기서 회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윙을 하실 때 많이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이 스윙이 원심력을 이용하게끔 머리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스윙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이 손목의 움직임인데,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자, 준비한 상태에서 이 뒤쪽 머리를 쓸듯이 라켓 헤드가 떨어져서 이제 올라오라고 이렇게 레슨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이 회내 스윙을 통해서 이런 스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뒷공간을 이용하라니까 이 손목의 움직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팔의 움직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잡은 상태에서, 자, 뭘 돌려요? 팔을 돌리면 이 회내 운동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자, 헤드, 여기서 뭘 돌려요? 손목이 떨어지죠. 손목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이 회내 운동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손목을 사용해서 공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심력을 이용할 때는 이 팔을 돌려서 이 원심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손목을 돌려서 이 팔이 자연스럽게 손목을 돌리면 따라가죠. 어깨가 공을 치기 위해서 이 팔꿈치랑 따라오면서 임팩트, 회내 운동을 통해서 임팩트를 해줘야지 이 정말 강한 스윙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회내 운동을 정확하게 활용해서 공을 치기 위해서는 이런 스윙이, 백스윙을 하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한다? 돌아서, 이때 뭘로 돌려? 팔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회내 스윙을 만들어내서 이런 스윙을 해줘야 강한 타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잡은 상태에서 손목 어떻게 해요? 자, 손목을 열죠. 손목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뒤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잡아놓으면 이 손목이 잘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손목 열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회내 스윙, 이 과정을 빨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렇게 자, 만들어서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손목을, 자, 돌아서 회내 스윙으로 공을 순간적으로 잡아채주는 거죠. 이렇게 원심력까지 이용하면, 자, 원심력 이용하고 정확히 이 회내 스윙 돌아가는 이런 근육의 사용, 이런 전완근의 사용, 이런 앞뒤 사용이 아니고, 이런 앞뒤 사용이 아니고 손목이 돌아가는 이런 전완근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강한 임팩트를 할 수 있다. 측면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잡은 상태에서, 자, 뭘 해야 돼요? 팔 돌려야 돼요? 팔 아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 팔이 아니고 여기서 손목을 열어야 돼요. 손목을 열어서 손목을 뒤로 자연스럽게 돌려준 상태에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 회내 스윙, 탕, 이렇게. 자, 하나, 자, 잡고서 돌렸어, 탕, 이렇게 나오겠죠. 마용 TV. 오늘 이렇게 회내 스윙에 대한 이런 스윙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회내 운동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이 스윙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손목이 돌아가는 형태로 공을 치는구나,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스윙을 만들어낸다면 정말 부드럽고 강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원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백스윙, 그런 과정까지 연습을 하시면서 이런 회내 운동을 하시면 정말 이상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스윙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맨날 이렇게 공만 보고 이렇게 치지 말고, 그리고 그립 돌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스윙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손목을 제대로 정확한 원리를 알고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스윙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자세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그죠? 집에 이 배경이 워낙 하얗다 보니까 이 스윙이 더 돌아가는 모양이라든지 이게 체육관에서 할 때보다 더 잘 보이는 것 같긴 하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빨래 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매번 이렇게 나가서 촬영하기가 저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과 이렇게 집에서 찾아뵙는 시간. 오늘은 조금 약간 내용 자체가 좀 무거운 내용이라서 그랬지만 우리 가벼운 내용으로도 집에서 편하게 대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자주 만나 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